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자, 오늘은 제 20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 재산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132쪽인데요. 신고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6월 1일이죠.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거 6월 1일 현재 어떤 소유권의 권리 변동이 생기게 되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6월 10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납기는 언제가 될까요? 건축물 같은 것은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가 되겠고요. 토지 같은 것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납부기간이 되겠죠. 그러면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소유권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누구냐?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소유권에 권리 변동이 생겼는데 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때 공부상 소유자는 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 10일까지. 그리고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주된 상속자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종중재산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지 종중재산에 대해서 종중 앞으로 등기가 되지 않고 그 종중재산인데 개인 앞으로 등기가 되는 경우도 있죠. 이때는 그 종중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제 앞으로 원래는 종중재산인데 개인 앞으로 등기가 되었다고 하는 즉 종중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신탁법에 의해서 위탁자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한 경우 그 수탁자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신고해야 될 사람은 공부상 소유자, 주된 상속자, 종중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수탁자는 6월 10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신고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그런데 세 번째 보세요. 3번 별표시하시고요. 한번 나왔는데요.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재할 수 있다. 이렇게 6월 10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시장군수가 직권 등재합니다. 근데 시험에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 틀리는 겁니다. 거기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공무상 소유자의 공무상 등재사항에 기재한다는 거죠. 등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과세대장 비치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런 전산 처리하는 경우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런 것들이 올해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장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과세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나와 있습니다. 8번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의 설치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지요. 주택을 많이 가진 자, 토지를 과다 보유한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는데 그런 과세자료는 전담기구는 어디에 설치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종합부동산세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1번 보세요.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필요한 재산세 과세자료와 그 밖에 과세의 기초자료 등의 수집, 처리 및 제공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는 행정자치부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그래가지고 그냥 이해하세요. 전국에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은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그러한 과세 자료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 장관은 그 과세 자료를 국세청장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징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 조직 운영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냥 참고로 읽어보세요. 나머지는 중요한 거 없고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는 행정자치부에서 설치한다. 나중에 여기에 관련된 것은 종합부동산세에서 따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남은 시간에 문제를 풀기 전에 우선 7절 비과세를 설명드리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입니다. 비과세라는 것은 세금을 받지 않는 거죠. 재산세 비과세. 페이지는 137쪽이 되겠네요. 재산세 비과세는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비과세. 과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외국정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국제기구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세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대한민국 정부기관 재산에 대하여 과세는 외국 정부의 재산입니다. 외국 정부 재산.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상대 국가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 국가가 과세하면 우리도 뭐 하겠다?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매수계약자에게 납세무가 있는 재산입니다. 매수계약자에게 납세무가 있는 재산. 매수계약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는 재산. 여러분, 이건 뭐냐면 이런 거 배웠죠?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가 사겠다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니 국가가 나한테 무상으로 사용해라. 그랬을 때 매수계약자는 재산세 납세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인 건물인데요. 국가가 내 재산을 사용하는데 내가 1년 이상 무료로 사용하겠습니다. 집세를 받지 않고. 그러면 내가 좋은 일 했죠? 국가는 저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 개인 재산을 국가가 1년 이상 사용하는데 내가 국가로부터 유료 집세를 받았다면 당연히 재산세를 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보니까요. 1번 보세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줄 쳐보세요. 도로법에 의한 도로, 하천법에 의한 하천, 제방이라고 하는 건 뚝방길을 말하고요. 국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국어. 작은 도량을 말합니다. 개굴창, 시궁창, 개굴창 같은 걸 얘기하죠. 국어. 유지라고 하는 건 연못이지요. 저수지, 댐 이런 것들. 묘지, 도로, 하천 이런 것들은 비과세입니다.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이런 것들은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넘기니까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나와 있죠. 묘지. 유지라고 하는 건 댐, 저수지, 연못,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 같은 거, 늪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겠습니다. 묘지는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서 지적공무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는 비과세. 두 번째,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네 가지가 나왔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줄쳐보세요.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 뒤에 가면 통제보호구역이 나오지요. 통제보호구역, 그러니까 여기 중요합니다. 통제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이건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다 하더라도 전, 답, 과수원 및 대지는 과세입니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전답, 과수원 이런 것들은 전답, 과수원 및 대지는 과세한다. 통제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전, 답, 과수원 및 대지는 과세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통제보호구역 말고요. 제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 제한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는 이건 분리과세입니다. 제한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는 분리과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산림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줄차요. 채종림. 채종림은 우량한 종자를 채취하기 위하여 심는 임야를 채종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험림. 채종림, 시험림 같은 것은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별표하세요.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자연 보존지구 안에 있는 임야. 공원자연 보존지구 안에 있는 임야는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자연 환경지구 안에 있는 임야. 환경지구 안에 있는 임야는 분리과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백두대간 보호지역 안에 있는 임야.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있는 임야.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임야.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있는 임야는 분리과세가, 이거는 비과세가 되겠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임야는 분리과세가 아니라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과세 기준 현재 1년 미만인 것. 이게 바로 뭡니까? 임시사용 건축물입니다. 네. 과세 기준 현재 1년 미만인 것. 과세 기준 현재 1년 미만인 것은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비상재해 구조용, 무료 도선용, 선교 구성용 및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 등으로 사용되는 선박입니다. 전마용으로 사용되는 선박. 이거는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은 건축물입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결과적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철거 명령을 받은 건축물은 비과세가 되겠고요. 그러나 일부는 철거되고 일부는 철거되지 아니한 것은 과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넘기세요. 페이지 134쪽입니다. 거주자의 갑은 2012년 2월 10일 거주자 을로부터 국내 소재 상업용 건축물을 취득하고 2012년 10월 현재 소유하고 있다. 2012년도분 갑의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 수시부가 사유는 없습니다. 갑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2012년 그렇죠. 6월 1일 날 성립한다. 맞습니다. 6월 1일 날 성립하죠.
그 다음에 가배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 확정된다. 틀렸죠? 재산세는 신고하는 게 아닙니다. 과세관청으로부터 결정할 때 확정됩니다. 네, 결정할 때 확정. 과세권자가 고지서를 발부하여 결정할 때 확정이니까 틀렸고요. 3번. 갑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그렇죠, 건축물에 대한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갑의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2017년 5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여러분, 2012년도 샀으니까 3년, 4년, 5년, 6년, 7년, 그쵸? 재산세는 국세나 지방세가 그 소멸, 그 징수권 소멸 이거 되는 것은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다 자동으로 그 세금이 소멸되는 거죠. 소멸됩니다. 소멸시효 완성이죠. 소멸시효 완성.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몇 년입니까? 5년이 되겠습니다. 갑의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때,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물납이 가능하고요. 500만 원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재산세는 1천만 원을 초과할 때 물납이 가능하고 500만 원 초과할 때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하나 더 까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해당 연도에 주택에 부과할 세액이 100만 원인 경우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로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100만 원이 아니죠? 10만 원 이하입니다. 10만 원 이하. 재산세 납부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때는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1번 틀렸고요.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각각 구분된 납세 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늦어도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그렇죠? 납기 개시일 5일 전까지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 의무자별로 한 장의 납세 고지서로 발급하여야 한다. 그죠? 토지분 재산세는요, 통합과세이기 때문에 시군구에 있는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과세하기 때문에 한 장으로 발급하는데, 주택은 그러지 않습니다. 주택은 주택별로 과세하니까 여러분이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주택이 5개가 있다면 5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4번.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그렇죠? 보통징수니까 납기까지 안 내면 뭐가 붙나요? 가산금 3%가 붙습니다. 고지서 한 장당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일 때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게 뭡니까? 소액 징수 면제가 되겠죠. 자, 하나 더 하겠습니다. 25회 때 나왔네. 틀린 것.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맞죠? 고지서 한 장당 2,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맞죠? 과세표준 1,000분의 40의 재산세 세율이 적용되는 별장에 대해서 납기는 별장 이후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기와 같다. 그렇죠? 별장도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납부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체납된 재산세에 대해서는 가산금과 중가산금 적용을 모두 배제한다. 여러분,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세금이 없잖아요. 비과세니까 배제하겠죠. 신탁법에 따라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는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이게 왜 틀렸나요? 응? 거기 왜 틀렸어요? 거기 해설 나왔죠?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재산세가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체납된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는 압류가 안 되고요. 다만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신탁 재산에 대해서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는 압류할 수가 있습니다.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 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탁 재산이 여러 개가 있어요.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는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과세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넘겨서 13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별도 합산으로 본다. 별도 합산이 아니죠. 지방세법상 관계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종합합산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그런 규절이 있는데 잘못됐고요. 니은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가지고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는 자는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다. 그렇죠?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국가 땅인데 내가 사겠다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런데 국가로부터 무상 사용 권리를 부여받으면 매수계약자는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니은이 옳은 설명이고요.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물로서 1년 미만인 것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근데 별장은 나왔죠. 별장. 별장은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물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인 것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다만 별장은 사치성 자산이기 때문에 외외 규정을 두어서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이 되겠네요.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는 여기서 한번 문제를 마치고요. 여러분 교재 보시니까 재산세 족집계 핵심 지문 정리가 나와 있습니다. 54개가 나와 있는데요. 한 번씩 그냥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